자, 이제 두 번째 또 지나갑니다. 모든 걸 놓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 연습, 쪼개는 연습을 늘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쪼개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쪼개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일 껍질을 까내야 돼요. 벗겨내야 됩니다. 무를 뽑았으면 흙을 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치를 담글 때 겉에 있는 것을 쪼개냅니다. 벗겨내죠? 뭐든지 벗겨야 됩니다. 알맹이를 취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벗겨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항상 옳은 것 가운데 그른 것이 있어요. 올바른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의해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돼요. 이게 바로 분석이에요.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벗기지를 못해요. 베일을 벗긴다.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덮여 있어요. 답이 문제에 덮여 있죠? 답이 문제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쪼개야 됩니다. 해쳐야 된단 말이죠. 각 분야마다 문제가 있어요. 정치 세계의 문제, 경제 세계의 문제, 대학가에도 요즘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공지능을 다 참고해서 답을 쓰니까, 컨닝을 하니까, 부정행위를 하니까 야단났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 국방 문제, 사회 문제, 그렇죠. 저출산 문제,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 문제, 국제 분쟁 문제, 전쟁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참 싸워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몰락의 문제, 미국의 인종 갈증의 문제, 문제 어마어마하죠?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푸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이 꼬이고 꼬인, 얽히고 설킨 난맥, 이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원서판이라고. 신원서판 무엇입니까? 마지막 판단력. 이것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쪼개는 연습을 늘 해야 돼요. 분석하는 연습,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무분별해요. 분별이 지혜다. 지혜는 판단이다. 분별은 지혜다. 분별력, 분석 능력.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정밀 분석. 분석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분석. 자, 그래서 어제도 그걸 분석을 했어요. 순간 분석을 했죠. 자기 자신을 늘 분석을 해야 돼요. 노 브랜드. 처음엔 노 브랜드가 뭔가 했어요. 노 브랜드? 그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공감을 못 사고 있습니다. 앞질러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앞서 나가는 사람, 선구적인 사람, 앞질러 가는 사람은 뒤에 사람이 못 따라와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앞질러 간단 말이죠. 예지력을 가지고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질러 가죠. 미리 앞질러 가는 사람들은 그 당세에는 환영을 못 받아요. 생각이 앞질러 가니까. 그들은 먼저 앞질러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앞질러 가는 인생들. 노 브랜드. 그게 무엇입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그때 순간 느낀 거예요. 유튜브 이럴 수가. 제목을 갖다 붙이는데요. 자극적인 제목, 그 내용과 상관없는 제목을 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왜? 일순간 잡아 끌어야 되니까. 행인들을 잡아 끌어야 되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는 행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 가게에서 그 소비자, 이런 사람을 유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돌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네온 사인, 화려하게 간판, 길거리에 다 꺼집어 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쳐다보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유인하죠. 보여줘야 사람들은 반응하니까. 보여주는 것도 일반적인 것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특이하게, 눈 돌아가게, 자극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일반적이고 시시하고 평범한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자극을 못 받아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비정상적이고, 알겠어요? 근데 실상은 평범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비범한 거예요.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평범하지 않다, 여기 땅이 흔들린다, 지진을 한다, 화산이 터진다, 천둥 벼락이 친다, 이러면 못 살아요. 자극적인 거, 충격적인 거, 이런 식의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뇌가 망가져 버렸어요. 지루하고, 변화가 없는 건 지루하다, 평범하다, 이런 걸 지루하게 생각하면, 지겹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미 그 밝혀졌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것이 연속됐을 때 우리의 생각, 정신이 제대로 발달한다는 거야. 옳은 말씀입니다. 옳다, 맞다.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 환상적이고 상상적이면 이런 세계, 요상하게 눈 돌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진짜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공상의 세계. 말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충격적으로 쓰고. 평범한 말, 평이한 말, 온순한 말, 온전한 말, 이런 말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그 유튜브에서 제목을 다는 거 보면 아주 자극적이고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만큼 뇌가 굳어졌으니까 충격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따지면 충격적인 표현을 써도 말만 충격적이지 내용 들어보면 전혀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이한 말이에요. 일반적인 말이고. 와, 문자가 그런 것이 있어요. 문자의 실상을 잘 생각해 바랍니다. 그림, 문자. 우리가 실존 세계는 모든 것이 평범해요. 나무 보십시오. 자연 보십시오. 평범하지 않습니까? 길도 그렇고. 이 평범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글자로 표현할 때는 충격, 자극, 요란하게, 요상하게 아주 신비하게 그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표현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표현법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표현하는 거. 호랑이, 사자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릴 때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 표현이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정확하게 그려요. 비율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그리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비정상적으로 그려요. 어린아이들이 그린 걸 보십시오. 만화, 영화. 비정상이죠?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수준대로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비현실적인 만화 영화.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떨어진데도 죽지도 않고 실제 그런 존재물과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즐겨 써요. 이들은 지적 능력, 정신 능력, 영적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영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라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실제 실상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요. 만화 영화식으로 표현해요. 오늘날 유튜브에 그 제목 다는 사람도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구나. 영적 유아들이구나. 영적으로 유치한 자들이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표현한 것을 보면은 너무 지나쳐요. 과장되고 심하게는 허황되고 허황된 것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제대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있는 그대로 실상을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분별력, 판단력, 분석 능력이 약하니까 허황되게 표현해요.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만화, 무협지, 소설 허황된단 말이에요. 허황. 물론 허황된 것, 상상의 세계, 그런 과장된 세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각을 키우는 면도 있죠. 그러나 만화를 보면서 생각을 키운다고요? 만화를 보면서 생각을 키운다고요? 만화를 그려놓고 만화 가지고 생각을 키운다고요? 만화 가지고 생각을 키운다? 만화? 무협지를 좋아한다. 상상의 세계를 상상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자연, 만물, 순리, 법칙 이 속에서 커야 제대로 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세상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만화, 영화, 무협지,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말 그대로 망상적인 세계에서 생각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상상의 나래를 편다고 그러는데 무협지를 보고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확실합니다. 물론 만화, 영화 보기 좋아하고 무협지 보기 좋아하고 소설, 연속국은 속이는 연속국이에요. 연속국 이런 거. 이런 것이 오늘날 유행을 만드는데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요. 철없이 만들고. 그런 생각,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는. 그 어렸을 때는 이 자연에서 커야 돼요. 이 자연은 만화가 아닙니다. 실존체, 실상, 실물. 이 실존이에요. 실존은 실체. 이 나무 보십시오. 그렇죠? 이게 실존이죠. 실체죠. 이게 어디 만화입니까? 이게 허상입니까? 공상입니까? 허황된 겁니까? 평범한 거.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인간 사회는 너무 허황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허황. 그래서 허탈한 거예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기가 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은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허기가 지니까. 육적인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배가 고파요. 오늘날 정신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헐뜯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개들이 헐떡거리면서 헐벗은 개들, 그게 정신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헐뜯는 일이에요. 얼마나 헐뜯고 있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죠. 비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헐뜯는 이 시대, 정치 세계 보십시오. 얼마나 헐뜯습니까? 서로 죽기 살기로 헐뜯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른손 왼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가 막 싸우는 거. 왜?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양손이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자기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허황된 세계, 소설 같은 세계, 만화 같은 세계, 공상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자기 생각과 현실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 두 손 가지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머리를 자기를 막 쥐어뜯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살하죠.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타하고, 자기가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가 자기를 나무라고. 이 나무는요,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연도 나무를 다 배제끼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죠.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자연을 짓밟고, 자기가 자기를 두들겨 패고, 구타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폭행을 하고. 온라인 실상을 잘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자아 비판하고, 비관 자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구박한다고 했죠. 자기가 자기를 지치게 만들고, 자책, 스스로 자기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면이 있냐면요,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감각을 살려야 되는데, 그 표정을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감각이 살아있는지, 감각이 죽어있는지 딱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감각을 딱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보면요, 사람들이 표정이 다 맛이 가버렸어요. 표정, 생각이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자연에서 이탈돼서 그래요. 기계사회, 인공지능의 폐단이 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는 생각하라. 자연에서 벗어난 인간들, 걔 자연으로 복귀해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옛날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자연에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더욱더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세계, 가짜세계, 이미지세계, 허상세계, 인위적으로 만든 세계, 이런 세계에 사람들이 노출될수록 더욱더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시대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진리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라. 성경적으로 돌아가라.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화, 영화 같은 인생을 살다 끝나버립니다. 소설 같은 인생, 있지도 않은 허상세계, 가상세계, 환상세계, 망상세계, 허황된 논리, 주장들을 펴다가 인생 정말 만화같이 살다가, 자극적으로 살다가, 충격적으로 살다가 끝나버린다. 오늘날 유튜브가 다 그래요. 만화 영화 같아요. 보면은 유튜브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현실과 맞지가 않아요. 동떨어지는 세계입니다.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세계, 현실과 동떨어지는 세계. 지금은 추운 새벽, 아침, 가을이 아니지 겨울인데 만화 영화, 영상, 가상 세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상 세계에서 아무리 눈 내리는 설국 이런 영화를 보든 아무리 봐도 전혀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겨울인데, 그렇죠, 못 느껴요. 눈으로만 보는 세계, 실물, 실제, 실존 세계, 현실의 세계. 이 세계에서 추위를 느끼고, 눈을 느끼고, 비를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이걸 다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고 그런 걸 보면 전혀 못 느껴요.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만화를 보면 막 스릴감 넘치죠. 만화에서 막 비호같이 날아다니고, 용처럼 날아다니고, 땅속도 들어가고, 물속도 들어가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불속도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니까 뇌가 그게 자극받아가지고 어때요? 막 흥분이 되죠. 와. 그러나 현실에 속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실과 완전히 따로 놀게 돼 있어요. 비현실적인, 서로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현실적이다. 알겠어요? 현실과 완전히 괴리가 된 거예요. 동떨어진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다.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화 이런 거 보고, 특히 요즘 인공지능, 유튜브, 현실과 동떨어지면
결국은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영혼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영혼이 단단하게 무르익어야 되는데 뿌리 뽑힌 나무격이 되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오늘날 현실들. 그래서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최고로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거부하고 현재 지금 이 실상 이 세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 다 그렇죠. 현실을 외면한다. 그러니까 실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정신이 더욱더 허상, 망상, 환상, 공상, 가상 이런 세계에 빠져들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 그림자. 인간이 만든 건 다 그림자야. 그림자, 이미지, 그림자. 그런 세계에 빠져들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버려요. 영혼이 형체를 갖추지 못합니다. 흐물흐물해지고 사람처럼 돼버리고 영혼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이 이상해져 버린다. 영혼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 영혼이 크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을 등한시하고 현실에서 떨어져서 살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맞죠?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을 멀리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보십시오. 그 감정도 이상해지고 정서도 이상해지고 눈빛도 이상해지고 얼굴빛도 이상해지고 마음빛도 이상해지고 다 이상해져요. 가령 저 같은 경우 지금 밖에 나와서 이와 같이 새벽에 3시간을 활동했어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 생각, 정신이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쉽게 말하면 아침 운동을 하지 않고 새벽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감정이 생각하는 것이 이상해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제가 누구를 봤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벌써 마음이 너무 좋고 좋은데 상대를 보니까 마음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마음이 새롭지 못하고 이 자연은 어제와 오늘과 또 다른 세계예요. 어둠이 밤이 딱 끊어버렸어요. 어제는 어제로 끝났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오늘 날 다시 시작됐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됐는데 어때요? 이 다시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지금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 매일 새롭게 정신이 매일 새롭게 이와 같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어제 것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행위를 끊는 것인데 그러니까 점점 그 정신이 말라갑니다. 피폐해져 가고 정신이 병들어가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그 정신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곧 영혼이 그 형체를 잃는 거예요. 영혼이 뭐라고 할까? 영혼이 빛이 없어요. 영혼이 엉성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익지를 못하고 영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이 지구는요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계. 과일 농사는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꽃 보자고 농사 짓습니까? 과일 농사? 작물 농사? 핵심은 열매예요. 열매, 씨, 그렇죠. 미래. 이 지구 여기서 꽃 피우자고 인간을 키웠겠습니까? 인간 농사, 창조주 하나님, 조물조 그가 인간 농사를 짓는데 육체 꽃 보자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문화, 문명, 이게 꽃이에요. 꽃, 물질 문명, 문화. 이거 보자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인류 역사, 인간 농사를 짓겠습니까? 우리 관점이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때문에 이와 같이 우주, 태양, 지구, 인류, 인간 이렇게 한 거예요.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영혼이 무엇이냐? 영혼의 존재. 꿈에 늘 보지 않습니까? 그게 혼체라고 하는 거예요. 혼체. 혼자 있지 않아요. 혼체. 자기 육체가 이 땅에서는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 지구 땅에서는 육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가 만들어져요. 중간 단계 혼체가 만들어지고요. 영체가 만들어집니다. 체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써요. 영체, 육체, 혼체, 영체, 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육체는 지구를 닮아서 물질에 속한 그런 육체, 인체, 신체 이런 형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혼체는 정신세계에 속하는데 정신을 닮아서 혼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 능력, 인식, 의식, 자유, 의지 또는 지각, 지식, 생각, 마음, 보통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도 만들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만들어진 거 못 봤어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 마음도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만들어진다. 마음이 형성이 된다. 마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집착하고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집단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소위 불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맴돌고 있어요.
대문에서 맴돌고 있어요. 열쇠를 잃어버렸거든요.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맴돌고 있는 마음을 탐구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탐구하는 자들, 소위 사회에서는 철학자, 사상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론가, 이념가,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 마음의 문제를 놓고 마음에서 소성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마음문, 문 앞에서 소성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로 쿵쿵쿵 때려도, 발로 때리면 저놈 누구냐, 무례하다, 더 안 열어줘요. 주인 마음대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영의 근본자 하나님, 하나님이 근본 주인으로서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열어줄 때 그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영혼 때문에 이 세상을 여호와가 창조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허황된 세계가 아니에요. 실체하는 세계, 구체적인 세계. 우리가 이 현실, 육적인 세계만 보아도 이 세계가 허황된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실제, 정밀하게, 정교하게 실제 세계다. 알겠죠? 영혼의 세계도 실제 세계다.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